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1운동이 막을 내린 후에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지휘할 지도력이 요구되자 국내외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연해조에는 대한국민의회, 중국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는 한성정부가 있었는데 임시정부들은 곧 통합운동을 전개해서 통일된 임시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당시 통합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소재지를 놓고 외교 활동에 유리한 상하이와 무장투쟁에 적합한 연해주를 놓고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일제의 영향력이 약하고 서양인들이 다수 거주해서 외교 활동을 펼치기 좋았던 중국 상하이가 최종 임시정부의 설립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국무총리로 이동희를 정했던 상하이 임시정부는 모든 인민이 평등하고 인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민주공화정을 표방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바로 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입니다. 삼권 분립 원칙도 적용됐는데 당시 국무원은 행정, 의정원은 의회, 법원은 사법으로 해서 삼권 분립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로 외교활동에 주력해서 김규식을 파리위원부로 이승만을 미국의 구미위원부에 파견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기도 했는데요. 연통제는 임시정부의 비밀행정 조직으로 주로 정보 보고와 임시정부의 문서 전달 역할을 했고, 교통국은 임시정부의 통신기관으로서 각종 정보 수집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독립신문을 발행해서 독립운동 소식을 전했고 독립공채를 통해서 민족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한일 관계 사료지부 조직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료를 수집하고 일제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삼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런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제에 발각되어서 국내와 통신 연결이 무너지게 되었고, 외교 활동이 국제 여강의 외면 속에서 큰 실효력이 없게 되자 외교 활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이에 신치호는 국제연맹에 위임 통치를 제시한 이승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임시정부의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후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은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임시정부의 조직만 바꾸자는 개조파와 임시정부 자체를 아예 해체하자는 창조파가 대립했는데 결국 두 세력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 실망해서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이후에는 체제를 개편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조직을 재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일제의 간섭이 심한 시기에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론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대표회의 과정에서 임시정부는 해체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활동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삼권 분립과 국민 주권론을 내세운 정부를 표방했고 이는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로까지 계승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새빵살이를 하면서 월세도 내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시정부를 묵묵하게 지켜냈고 이는 이후 한인 애국단을 거쳐서 임시정부가 다시 광복군까지 편성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상하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